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철들고 나서 살아왔던 사람이 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느낌입니까? 철이 언제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직 안 듣자마자 예. 저 철든 기준이 언제일까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무책임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그리고 국회 난입의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완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국민들은 정말 이게 리더의 모습으로 보일까? 진정한 리더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판단하고 사필기종으로 끌고 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네네. 산 사람 맞긴 합니까? 아니면 저 말을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실제 나 아닌가 알아. 어떤 종류입니까? 자유에 대한 신념이 많죠. 그래서 매번 자랑을 했잖아요. 대선 과정부터 집권 이후에도 자유론에 심취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프리덤 오브 초이스, 아마 밀턴 프리드먼의 그 자유론에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끼리 농담을 했거든요. 책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보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딱 한 번 본 사람이다. 아주 그 유명한 농담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본인이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의 신념하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설문에 보시면 어떤 연설문에는 29번 뭐 30몇 번씩 나오죠. 자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대한민국은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면 자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없앴습니까? 본인이 없앴습니다. 자,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저렇게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장인 것처럼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제 파괴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나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발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왜 헌재 나들이를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빠짐없이 계속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뭐 저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공개할 준비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어떤 뭔가 심각한 이제 작전 변화가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는 지연 전술에다가 천천히 이제 불법 프레임을 통해서 비협조하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법원 폭동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외부에 드러나면서 뭔가를 시도하기 위한 전 신호탄이라고 보고, 도대체 뭐가 진행되고 있는가? 검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경호처와 최상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황, 우리가 네. 경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 단독 보도 형식으로 좀 이따가 이상호 기자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어쨌든 오늘 윤석열의 행동을 보면, 자, 이상하다. 생각보다 상태 괜찮은데 어떤 메시지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았어요. 네. 중간에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야, 이거 뭐야? 얼마나 아프길래? 자, 그러면서 실제로 대통령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병원 간 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은 진짜 있는 절차 없는 절차 다 써가면서 법을 피해갈 것이다. 근데 역시나 정말 병원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 사람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고 정말 뭐든지 다 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아까 그걸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지만 헌법 수호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디서 감히 윤석열이 헌법 수호라는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헌법과 법률을 다 파괴를 해놓고, 그리고 법원 난동 사건도 사실은 본인이 뒤에서 선동질을 하는 게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니까 니네도 잘 한번 판단해봐라 라는 식으로 정말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걸 보면서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상당히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지금 헌법 그 나들이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이제 본인이 나왔다가 체포가 될까봐 못 나온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영장 실질 심사 때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짐짓 걱정되는 듯이 아 폭력은 안 된다는 식으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거 봐라 나 살아있다. 나 여기 또 나왔다.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 시장님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네. 어쨌든 이제 민주당 소속이라는 걸 일단 제쳐놓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 5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실제 민심과는 괴리가 없습니까? 그 현재 여론조사를 저는 이제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그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잠을 못 자고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불안한 것이고 이 그 현재 저렇게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네. 이 자체가 민생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언론까지 가세해서 자, 윤석열 일당 그리고 배후 세력, 검찰 조직, 국가기관, 최상목 포함해서 이제 언론까지 다 이제 덮어서서 야, 윤석열 뭐 잘못한 건 뭐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먹히고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구테타는 3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검찰 독재 연성 구테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제 계엄군이 딱 현출되면서 아 이게 실제로 독재가 진행되고 있구나 느꼈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3년 전부터 계속 고통받아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냐면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들이었죠. 지속되는. 이를테면 바이든 날리면 네. 분명히 우리가 들었는데 그렇죠.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뭐 김은혜가 나서고 언론이 나서더니 바이든 날리면 그러면은 완전히 좌파에다가 맞아. 빨갱이가 되는 그런 엉터리 세상이 지속돼 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성공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아무 찍소리 못하고 그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그 기사 쓴 기자는 비행기도 못 탔어요. 순방 가는데. 그리고 동조한 경향신문 한겨레 기자는 비행기 못 타고 삥삥 돌아서 자기네 돈 내고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또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 해산하려고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네. 서부지법에 우리 차 부장판사께서 물어봐 주셨죠. 그것 때문에 아 뜨거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최상목한테 준 거 없다 그러니까 김용현 의원이가 아, 내가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봤는데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을 언론과 국임당의 협조 속에서 돌파할 수 있다라고 믿고 오늘 국민 상대로 전 국민 바보 만들기를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만들기 이런 표현은 아주 좀 뭐 좋은 표현이고요. 국민을 개무시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오늘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수사기관 다 네. 나와 있는데도 그렇죠. 저렇게 이제 새빨간 거짓말 시키잖아요. 네. 네. 제가 그 윤석열을 떠날 때 했던 말이 있죠. 그때 제가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드린 말씀이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리고 자기가 하면 선 남이 하면 악 내로남불 뭐 나름 고상한 표현들입니다. 근데 조금 저작거리용어로 표현하면 입 벌군 거죠. 지금 본인이 똥줄이 타서 이제 공수처나 다른 사법적인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달려갔습니다.
소위 친위 쿠데타를 인정할 용기도 없고 실패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듯이 자기 스스로 뭐 자결까지는 우리가 너무 과하다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다 인정하면서 후배들을 용서해라, 직원들을 용서해라, 하위직을 용서해라, 내가 책임다 이런 것들은 아예 영화에서나 박제되어 있는 일이고 초지일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쫄보의 모습 그대로, 무책임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부정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신범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확신범이라 그러면 잘못하면 확신범이기 때문에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 있죠.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스스로만 그냥 회로를 돌린 거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확신범하고도 분명히 다릅니다. 결론은 참 못한 표현이지만 입 벌고 그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가 구축해놓은 환상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있다. 근데 기왕에 입 벌고 아니고 좀 욕을 하려면 확 하시지. 할듯 말듯 입 벌고 그럼 차라리 입만 벌리면 구라친다 뭐 이렇게라도 하시든지 너무 원래 점잖으셔서 저렇게 이제 이제 하시는데 젠틀한 스타일. 젠틀한 스타일. 젠틀한 지식인의 스타일입니다. 한계죠. 지식인의 한계. 전 장바닥 출신인데요. 제가 질문 좀 드리면 윤석열이 이런 방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입 벌군데 거짓말을 네.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경찰 때 수사 많이 하셨죠. 지금 네. 또 변호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하면 네. 이게 대통령의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진술한 사람이 그때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술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경우에 윤석열의 이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지금 윤석열이 자신의 잘못을 김용현한테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몰랐다. 김용현이 그 쪽지 나는 모르겠고 김용현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김용현이 지금은 아니다. 윤석열이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재판정에서 진술을 바꿀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일 모레가 걱정이에요. 다음에 김용현이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오잖아요. 네, 증인으로 나오죠. 이 인간이 다 덮어 쓰겠다라고 네.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끝인 겁니다. 그냥 내가 안 했고 김용현이 했다. 이런데 김용현은 그래 내가 한 거 맞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끝인 겁니다. 아니 잠깐만 무서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이라는 거는 탄핵 안 될 수도 있다?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근데 그래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모든 사람들과 다 입을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포고령하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김용현이 했다라는 식으로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김용현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진술을 했는데 제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김용현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근데 거죠. 사실 김용현이 그 법원 폭동 이후에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차부장이 그걸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했거든 윤석열이. 네.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잘 모르겠다. 라고 하다 가물가물하다. 나중에는 기억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김용현이 변호사 통해서 입장 냈습니다. 자기가 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김용현이 덮어 쓰는 형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올라가 있는 5가지 의제 중에서 지금 첫 번째잖아, 포고령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포고령에 사실상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최상목한테 전달된 것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최상목은 대통령한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윤석열은 준 적 나는 없다. 준 적 없고 네네. 아마 줬다면 김용현이 줬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인데 네, 네.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포고령은 여전히 자기가 초안 쓰고 대통령이 법조문까지 그렇게 확인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검토해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 바로 그 최상목과 관련된 게 대단히 폭동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로 접어드니까 그걸 기억 못한다고 했고 김용현이 그거는 내가 준 것 같다라고 지금 입장을 바꿨거든요.